저는 와이프와 연애를 10년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왜 나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년을 한결같이 못해줘서 오히려 믿음이 갔다. 그러니까 얘랑 결혼하면 따상은 못 가더라도 상패 맞진 않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저라는 사람은 예측 가능할 정도의 변동성을 지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해요. 지속 반복 가능하냐 못하냐 이것 하나로 우리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자, 본 내용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은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작년에 친척과 나눴던 말이 생각나서 찍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손실 보고 있을 분이 많을 2차전지 관련 이야기인지라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해당 섹터의 전망 따위는 몰라요. 애초에 소액으로 만족하는 투기꾼이라서요. 다만 이것만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잃게 되는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이 불편하시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려요. 여긴 내 세상이고 내 채널이니. 작년 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불을 뿜기 시작하던 무렵 집안 제삿날이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친척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2차전지 관련 내용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어요. 그런데 토론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순간적으로 여의도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삼성을 이길 수도 있는 기업이다 어쩐다 하며 목청을 키우시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저에게 마이크로폰을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집 밖에서 주식한다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아요. 그거 말하고 다녀봤자 좋은 걸 못 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모른 척 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예언자고 대단한 투자자라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해당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가진 탐욕의 힘을 피부로 체감해보지 못한 이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냥 어버버거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굳이 지급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머리가 없는지라 원숭이처럼 매매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저의 매매 기준에 들지 않았기 때문 단지 그뿐이에요. 그렇게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친척이 말한 2차전지 섹터 대표 주식은 50만원 하던 주가가 150만원까지 뛰었죠. 물론 그 뒤로 다시 50만원 정도로 돌아오긴 했지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연 제 친척, 앞으로는 부르기 쉽게 A라고 할게요. A는 고점에서 잘 팔아서 큰 수익을 실현했을까요? 아니면 잃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 들고 있을까요? 궁금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원래 돈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벌었을 땐 동네에 자주 출몰하는 3세 길고양이마저도 알고 있는데 잃었을 땐 심지어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다면 해당 과정을 앞으로도 지속 반복할 수 있느냐 또는 실패했다면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게 기준점 하나라도 세웠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주식시장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전지 섹터에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치고 그 다음 반도체 섹터에 바람이 불었죠. 그럼 A는 2차전지 주식을 고점에서 잘 팔고 이번에는 반도체 주식을 귀신같이 매수해서 현재까지 큰 이득을 낼 수 있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쳐도 그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반대로 A가 주가 50만원에 매수는 잘 했는데 150만원까지 급등할 때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 높은 가격의 수량을 늘려버렸다고 해봅시다. 그 경우 아마 주가가 하락할 때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손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위를 둘러보니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가 부글부글 끓는 게 보이네요. 이때 EA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2차전지 주식에 처음부터 물량을 크게 실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 그러니 이번 기회야말로 놓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몰빵에 가까운 비중으로 반도체 주식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진짜 한 종목 크게 잘 잡아서 한 방에 주식판 떠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지속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주식시장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가 무슨 종목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벌어서 소위 졸업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요. 한 종목에서 1억, 10억? 작은 돈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50억? 50억은 진짜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못 가 다시 입학합니다. 그 금액들이 커 보이지만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닐 뿐더러 인간의 본성은 만족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들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매월 큰 손실 없이 몇 년이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 자신만의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참 모자르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중일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고수들은 제가 모르니까 하차는 제가 걸어왔던 길만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기준에서의 매매를 수도 없이 반복해 봐야 합니다. 자, 예컨대 어느 날 제가 회식하느라 술을 진탕 마시고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한테 왕창 깨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죠? 술을 안 마시나요? 에이, 그럴 순 없죠. 자, 이번엔 슬슬 눈치를 보며 11시에 들어가 보는 거죠. 또 깨졌어요. 그럼 이번엔 10시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라, 아무 소리 안 하네? 그래서 좋다, 이거구나 싶어서 다음 회식 때도 10시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은 또 깨졌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대체 뭐 때문이지? 저번에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아뿔싸, 술 마신 김에 신났다고 다시 또 킬러 본능 발동해서 1차, 2차 다 싸버린 걸 와이프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비싼 밥 먹고 시간 남아 돌아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 투자도 이런 식으로 같은 기준을 반복 적용하며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수정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어제는 날이 좋아서 A 종목 매수했다가 오늘은 날이 그저 그래서 B 종목을 매수하는 걸 아무리 반복해봐야 무엇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주식 경험이 그저 많기만 하다고 모든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같은 기준에서의 반복된 매매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 부분만 해도 최소 영상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양이라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처음 1, 2년은 제외하고 5년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끝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과 거래대금 300에서 500억 원 이상 터진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저의 매매는 반드시 이렇게 걸러진 종목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이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매매 방법 중에서 눌림 매매만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떤 종목은 장대 양봉 뒤에 눌렸다가 반등하며 수익이 잘 나오다가도 또 어떤 종목에서는 눌림 매매하려 했더니만 앞창 매매가 됐는지 아예 바닥을 뚫고 가는 종목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에라이 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종목은 성공한 종목끼리, 실패한 종목은 실패한 종목끼리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발견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본이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겁니다. 아, 시총이 높았던 종목이 성공 확률이 높구나. 실패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네. 혹은 동전주였구나. 증거금 100 종목이었구나. 추세가 우하향하는 종목이거나 최근 1, 2년 사이 대시세를 낸 종목은 반등의 힘이 약하구나. 이 조건도 맞고 저 조건이 맞아도 결국 지수가 꺾이면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등등.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주식 레시피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도 짜게 느껴질 테고 누군가는 싱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건 자신만의 레시피니까요. 이때부터 바로 자신만의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응가인지 된장인지 하나하나 직접 찍어 먹어보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힘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겠지만 결국에 승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누구나 즐겁게 하죠. 문제는 이 긴 터널 끝에 과연 빛나는 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매매를 둘 다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속 반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반복해야 하는 매매. 두 번째, 지속하기 위해 반복을 최소화하는 투자. 저는 아무나 지속 반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지속 반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대상엔 저 역시 포함이기에 계좌를 나누고 수익금을 인출하고 테마주를 매매하면서도 미국 지수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한 번에 크게 벌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풀고 리스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리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대박은 못 차도 그냥저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쪽박은 한 번 차면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에서만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대사가 있어요.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매매냐 장기 투자냐 혹은 국내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가 아니라 지속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